우리가 이렇게 그 문제 푸는 과정을 사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항상 문제를 풀어왔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매기고 성적순을 매기고, 그렇죠? 근데 그 동안의 문제는 일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라는 문제, 1번 문제의 답은 정답은 하나 또는 둘, 뭐 두 개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하나. 한 문제에 하나의 정답만을 찾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문제라고 생각하고 답이라고 생각을 해왔죠. 근데 비즈니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학이 아니죠. 그렇죠? 과학은 누구나가 고개를 끄덕거리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학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과학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칼 포퍼라는 철학자와 토마스 쿤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토마스 포퍼가 항상 싸우는 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싸워요. 과학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논리라면 절대 이것이 바뀌면 안 되는 거야가 쿤의 얘기고요. 그게 바뀐다 그러면 이거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곳에서 패러다임 시프트라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확 바뀌는 거. 그래서 그동안 청동설을 배웠던 거를 수천 년 동안 포톨레마이오가 천동설,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라는 거에서 갑자기 코페르니쿠스가 야 그게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가 아니야, 지구가 돌아가는 거야, 태양을 중심으로. 난 지동설로 바뀌는 거. 그게 엄청난 이 전환이잖아요. 생각했잖아요. 수천 년 동안 있었던 생각을 바꿨다. 그래서 그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과학은. 근데 아니다. 과학도 오류가 있다. 늘 그렇진 않더라라는 거거든요. 그게 칼 포퍼의 이론입니다. 아무튼 뭐 두 사람이서 맨날 싸우고요. 그 밑에 학자들도 맨날 싸우고 있어요. 근데 비즈니스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정답이 아예 없어서 모든 것이 다 uncertainty, 불확실성이다, 그러지도 않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가 답이 될 수도 있고 답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브라이언 체스키하고 가비아가 만든 에어비앤비 모델, 누구나가 생각한 하숙 모델이지만 이 친구들은 그걸 세계에서 최고의 넘버 1 숙박시설로 만든 거죠. 그렇죠? 그거는 비즈니스, 누구나 다 똑같이 이 비즈니스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결과물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나 해법은 어떻게 다르냐? 그거를 찾아가는 것이 이제 모델링이고 그게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결국 비즈니스의 원천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암기식으로 해왔어요. 왜냐?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이거를 외우면 이게 답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모르는 사람은 좀 뭐 잘못된 사람, 또 낙후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줄을 세워서 순위를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는 순위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보시면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똑똑한 애들은 돈 많은 사람 밑에서 일을 해요. 월급쟁이가 된다고.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사실 창업자 중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학벌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Anyway, 문제라는 거를 잘 인식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창의성을 발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좋은 솔루션만 찾으면 비즈니스는 그것이 정답이 될 수 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조차도 사람들은 잘 인식을 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지난주에 생각나세요? 세 가지. 창의성을 저해하는 거 기억나세요? 삼각형 그려놓고 우리는 배웠던 것만 생각해. 두 번째, 하던 대로 가. 세 번째, 보고 싶은 것만 봐. 그쵸? 기억나시죠? 비디오도 보고 뭐 네모도 문제 풀어보셨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를 그냥 그러려냐고 익숙해 있는 거죠. 근데 비즈니스라면, 사업가라면 남들하고 다른 시선으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 라는 것부터 시작을 보통 하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게 꼭 이제 이게 문제야, 풀어야 돼, 이게 아니라 이걸 원해라는 것도 바꿀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원하네, 이걸 필요로 하네, 사람들이 이걸 되게 싫어하네, 이걸 풀어줘야겠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을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문제인데,
문제를 푸는 게 지난번에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학습 도구로 풀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암기된 것만 풀 수 있고 암기되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학습인데 비즈니스에서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거든지 문제로 정의하면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 문제를 푸는데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좋은 건 바로 인사이트라는 거예요. 인사이트. 네, 이게 사실 갖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지식과 지혜를 다 겸비를 해야 되는 통찰력이라는 건데 이게 이거야.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걸 턱 하고 머릿속에서 딱 떠올리는 방법인데 유레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유레카 모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순간적으로 좋은 아이디어. 우리 그 수학자 중에 그 유명한 금을 발견한 친구 있잖아요. 물속에 왕이 이 금인지 순수한 금인지 아닌지를 찾아자 해서 목욕탕에서 빨가벗고 뛰쳐나온. 그래서 뛰쳐나오면서 유레카 했다고 해서 그걸 유레카 모먼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는 그 순간을 유레카 모먼트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근데 그 유레카 모먼트는 사실은 여태까지 조사를 해보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 자기도 배우지 않는 거를 순간적으로 끄집어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는 없답니다. 대부분은 꾸준한 학습과 꾸준한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게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표출되는 걸 유레카 모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대부분 유명한 뉴턴이 만류인력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이거야 라고, 그것도 유레카 모먼트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뉴턴이 오랫동안 물리학 법칙이라는 걸 공부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그 법칙을 순간적으로 깨우치는 거죠.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을 이거 좋은 아이디어야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오랫동안 생각과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요. 또 만약에 하루아침에 그게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이걸 숙성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시간. 그 시간이 모델링하는 작업, 플래닝하는 작업,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올바른 솔루션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풀 수 있다. 하지만 그 다양하게 푸는 그 안에는 이러한 방법론적인, 철학적인 부분들이 잘 겸비가 되면 우리가 트라이 에러,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프로블럼 솔빙이라는 툴들을 보면 대부분은 논리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생각하게끔 도와주고, 그리고 그것을 좀 이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만든 툴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냥 이 툴만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아세요? 근해 공식 외우고 계시세요? 젊은 분들은 좀 알고, 어른이 근해 공식이라고 2차 방정식 공식. 이것도 어렵죠, 그쵸?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저는 아직도 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게 공식을 알면 2차 방정식이 오면 공식에 대입해서 답을 푸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건 암기가 돼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 암기라는 그게 뭐냐면 전문 지식이에요. 이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여기 보시면 어떤 근원적인 원인, 근원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들을 찾아갈 때는 전문적인 지식들,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이 가미가 돼야 크리티컬하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딱 주요한 핵심 요소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내가 문제는 정확하게 찾았다 하더라도 솔루션을 찾을 때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악마의 계곡, 그 죽음의 계곡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그런 솔루션 찾는 과정에서의 기술적인 전문적인 지식의 약간의 결핍, 부족, 그런 게 발생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겸비를 하셔서 문제를 풀 때는 내가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또는 그런 팀원들을 구성하시는 것이 이 문제를 툴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많이 쓴다는 거,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모든 툴들은 저거를 가지고 반드시 써야 된다. 그게 뭐냐?
브레인스토밍. 네. 혼자서만의 생각 가지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지식을 어떻게 다양하게 그리고 확장적인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브레인스토밍 방식입니다.